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박수를 저희가 쳐야 되네요. 이 박수 소리가 안 따지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쳐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방청 예. 안녕하십니까,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저는 파워가이라고 하고요. 원래 오늘 송은강 대표님이 출연하셔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제가 대타를 맡았고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전 카울리 본부장님이셨죠. 옐로 모바일에 멋진 엑싯을 하시고 저기 그 대타 호스트로 나오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요즘. 오늘은 저기 그 가치 커뮤니케이션의 그 류민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회사 사업 내용하고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 커뮤니케이션의 유민희 대표고요. 저희는 2012년 3월에 창업한 회사고요. 유아동 전문 그 카테고리 관련해서 마케팅과 홍보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서비스 이해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보이지만 그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 마케팅 유아동 관련해서 마케팅 대행을 하다가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점점 줄여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당시에 아기가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굉장히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없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 산후 우울증.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같이 이제 뭔가 힘든 점들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육아 커뮤니티 서비스라던가 다른 SNS들을 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엄마들이 아기 친구를 찾는다는, 그러니까 6개월 아기 친구 찾아요, 12개월 아기 친구 찾아요, 무슨 띠 아기 친구 찾아요, 이러한 글을 연간 한 16만 건 정도를 올리더라고요.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린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목의 앞에 개월수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이 거의 뭐 한 10개에서 많게는 40개씩 달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희 와이프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기존 서비스들이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럼 내 주변에 아기의 개월수를 보여주고 그 아기의 개월수에 맞게 엄마들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엄마들이 과연 사용할까? 그런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이제 뭐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니나게 처음에 이제 모바일 웹사이트를 시작해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이제 뭐 약간은 조금 하이브리드 어플로 베타 서비스로 지금 베이프렌즈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컨셉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15개월 된 아이 아빠인데 물론 육아와 양육을 대부분 와이프에게 맡기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하셨잖아요. 제가 근데 2달간 육아휴직을 해서 실제 아빠로서 드문 아빠입니다. 아기를 휴직까지 저희 아기는 지금 12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어린이집에 적응시키는 거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몇 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데 그 아이 친구를 찾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실제로 오프라인의 친구를 찾겠다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게시물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나와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동이 나와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한 글들을 올리는 게시판들이 지역 게시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예를 들어 뭐 그 역삼동에 6개월 된 아기 친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러면 직접 만나고 싶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베이비 프렌즈는 그런 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서비스의 어떤 목적?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기 독특하게
메신저 그런 분위기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베이비 프렌즈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로케이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뭐가 중심인지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메신저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가 했었던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대부분 카페에서 글을 먼저 올리고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거나 쪽지가 오는 형태가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데요. 그 쪽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앱보다 보니까 즉시적이지 못한 거죠. 댓글을 달아도 그 댓글을 확인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봐서 자기가 다시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해서 그러면은 좀 즉시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실시간성이 필요하다. 네, 실시간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메신저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메신저라고 그러니까 메신저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엄마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자 하는 니즈는 있는데 상대방의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아기의 개월수가 나랑 다른 아기였을 때 관심사가 다르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공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진을 추가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인들의 어떤 그 뭐 매칭 서비스 같은 아이를 매개로 한 매칭 서비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친구 매칭 서비스.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아직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좀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나는 게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 이제 중고 물품 거래로 1등을 하고 있는 번개장터 중고 물품 거래 1등하는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을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물론 일부는 뭐 푸시 메시지 이런 걸로 해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공개를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카톡 투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 프렌즈를 결국 깔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어서, 예를 들면 아무리 메시지의 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한다 하더라도 카톡만큼 좋게 해주긴 어려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칭이 핵심이라고 하면 메신저로 꼭 가는 게 답이었느냐, 저는 역으로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라인이라든가 라인도 있고 카톡도 있고 좋은 메신저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메신저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메신저들은 지인 위주잖아요. 내가 아는 분을 최소한 전화번호를 안 내가 아는 분을 전화번호 기반이니까 뭐 추가해서 친구를 같이 하는데 저희는 지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을 친구를 한 명 찾아서 그 사람과 했다고 다시 카톡으로 친구가 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그 사람을 찾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찾았더라도 자기가 또 둘째를 낳게 됐을 때 그 둘째 또 비슷한 연령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플을 뭐 카톡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플을 지우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그 카톡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출시가 그 모바일 웹 버전으로 먼저 출시를 하셨는데 출시한 지가 언제고요? 좀 수치적인 걸 좀 밝혀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추석 전에 출시를 했고요. 2013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거의 모바일 웹으로 이제 쪽지를 채팅처럼 보이게끔만 꾸며가지고 먼저 앱을 출시를 해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초기 모델의 어떤 메신저 1차 버전을 나와서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6개월. 저희가 마케팅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바이럴로만. 뭐 오로지 바이럴로만 해서 지금 곧 5만 다운로드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 회원 가입 전환율은 60%가 조금 넘어요. 3만 명의 회원 가입이고 뭐 예를 들면 월간 DAU 정도. DAU는 한 3천 정도 됩니다. 13,000. 월간 13,000명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진 유아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겠죠. 어머니분들이 쓰고 계신다. 보통 들어오면은 얼마나 체류해요? 하루
뭐 일 평균 체류 시간? 거의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30분에서 1시간. 그럼 네. 엄청난 건데요. 30분 1시간이면. 네, 네. 아이를 고르나 보네요. 어머니. 네,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아이 중에 참한 아이로 고르는. 애기들이 옷을 좀 비싼 옷 입은 거 고르는 건가?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표님이 어쨌거나 육아 중에서 어쨌거나 제일 유명한 거는 맘스홀릭이라는 커뮤니티. 네, 맞아요. 네이버에는 그렇죠. 카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역 수다방이 있어서 지역별로 활성화가 돼 있고 그게 이제 8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내려가는 거의 9단위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쨌거나 이거는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거기에 새로운 신생아 어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결국 맘스홀릭을 또 가게 되고 거기서 친구를 찾거나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베이비 프렌즈가 친구를 찾거나 하는 거에 특화돼 있고 사진도 예쁘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맘스홀릭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는 일일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마케팅도 안 하고 계시다니까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지금이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맘스홀릭이 예전에는 아시던 것처럼 굉장히 뭐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강력했죠. 강력했는데 지금 30대 초반에 엄마가 되기 시작한 그런 여성분들은 굉장히 검색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대한 가입 예전에는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찾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일방적인 정보 제공 형태가 되는 거죠. PC 기반보다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 카페에 가입도 안 하고 거기에 자기 글도 잘 올리지 않고 거의 질문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는 얻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딘가에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는 처음에는 메신저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더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수다를 더 떨 수 있도록 어떤 커뮤니티적인 공간을 좀 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한 6월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다양한 컨텐츠, 뭐 제품에 대한 컨슈머 리포트라든가 유아 제품,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서비스, 그게 그러면 결국은 수익 모델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수익 모델을?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은 지금 1차적인 수익 모델은 두 가지고요. 하나는 지역 서비스, 그러니까 육아 관련 시장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지역 서비스를 저희가 엄마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알고 지역까지 알고 있으니 그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제공하는 서비스들 뭐 키즈 카페라든가 타겟팅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스튜디오라든가 돌잔치 업체라든가 그런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수익 모델은 상품 중개 광고인데 네이버 지식 쇼핑 같은 경우는 20, 30대 패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유아동은 조금 많이 약한. 그러니까 지식 쇼핑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패션 위주로 되어 있지. 그런 이제 유아 쪽에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가격 유아 용품 쇼핑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바로 키우고 있는 사실은 부모로서. 부모로서 저는 헐벗고 컸는데 애는 너무 고급스럽게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많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아동 제품들의 특징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내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 그리고 정말 좋다라는 것만 신뢰의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신뢰의 상품이고 확인되면 기꺼이 비싼 값을 내는 특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비스로서 잘 자리를 잡고 어떤 타겟층이 되는 이분들을 확보만 한다고 하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거는 뭐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베이비 프렌즈로 육아 친구를 찾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동인 이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 모바일 웹은 냈는데 앱을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경쟁사나 이런 데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실제 없는 건지 아니면 맘스홀릭만
이기면 되는 건지. 쫄트 출연한 뭐 스마일 패밀리도 그렇죠. 유사한 사실 거라고 아마 다르다고 있고요. 하실 것 같아요. 거기는 스마일 패밀리는 육아의 동영상을 찍는 거고 뭐 특화돼 있긴 하지만 근데 넓은 범주에서 보면 결국 육아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친구 찾기는 그 안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친구 찾기 서비스가 인터넷의 경우를 살펴보면 싸이월드 1등 되고 나니까 친구 찾기가 너무 그냥 당연한 서비스가 돼버렸고 지금은 대부분 친구 찾기를 어디서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많이 네. 하죠. 이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 네. 전략의 하나인데요. 네. 네, 저희가 바이럴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아까.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이럴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육아 분야에서 지금 다 저희 팀이 한 7년 8년 정도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네, 관련되신 네. 구성돼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오프라인 엄마들이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걸 얻는 거는 육아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그렇죠. 짬을 네. 내서 몰래 하게 몰래.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꼭 들리는 곳들이 있어요. 조리원이라던가 오프라인에 네, 뭐 스튜디오라던가 네네, 그렇죠. 돌잔치, 뭐 네. 산모교실, 뭐 박람회라던가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데 이 지역에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문의를 이렇게 올리게 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쪽 지역에 있는 가장 많이 뭐 인기 있는 스튜디오라든가 산모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네, 소아과나 이런데. 네,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이런 서비스들을 알려도 되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홍보물들을 그쪽에다가 비치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꾸준히 회원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네. 그거 있는데 두 가지 또 의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뭐 영업사원이 뭐 100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실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그럼 그 스튜디오는 무슨 이득이 있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입점을 하시거나 하면 뭐 홍보의 효과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수익금을 배분한다거나 뭔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지라시 광고에 들던 걸 저렴한 광고로 같은 그렇죠. 효과 느끼게 그러면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게 프렌즈를 거기 있는데 놔드리면 베이비 프렌즈에서는 그 스튜디오에 뭘 해주시나요? 예, 그렇죠. 뭘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주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역으로.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제 오프라인 스팟들이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에 있는데 뭐 처음에 질문했던 거 말씀드리면은 영업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러니까 방문하지 먼저 않아도. 먼저 저기 그 유 대표님의 그 과거 어떤 네. 그러게요. 백그라운드나 본인에 대한 뭐, 소개가 그런 걸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뭐 네. 했는지. 예, 저 같은 빨리 경우에는 요약해서. 지금 이전에 그룹홈 코리아에서 유아동 카테고리 상품기획 팀장을 했고요. 네네. 예, 저희 다른 이제 공동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들의 제휴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오프라인 서비스들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제휴 업무를 하셨던 분이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유아동 출판사 굉장히 큰 유아동 출판사가 있어요. 한국 삐아제라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 브랜딩을 담당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사업에서 다들 오래씩 하셨던 분들이라 이미 제휴와 마케팅과 실무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업체는 사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닿을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기 작년에 때문에 저기 사업계획서 보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을 13억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앱 서비스 하면서 매출 억도 찍기도 힘든데 그것도 모바일 웹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앱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거래 기준인가요? 어떻게 13억을 하신 거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시작은 안 건가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매출 기준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유아동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마케팅 대행사들과 다르게 저희는 크로스 마케팅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동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개월 수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 개월수에 맞는 서비스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그렇죠. 있죠. 잔치도 있고, 그렇죠. 있고, 이유식 먹을 때, 띄었을 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귀도 단계별로 있고. 예를 들어 스튜디오 업체는 만삭부터 고객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촬영이 끝나면 그 스튜디오 업체에 들어온 고객은 더 이상 그 서비스에서는 필요 없는 리소스가 돼 버려요. 일회용 고객이. 네. 근데 그 고객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고객은 사실 이유식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넘겨받아야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중간에 어떤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업체한테 이유식 업체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DB를 그 DB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 성장 원스톱 마케팅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해주면서 뭐 그런 저기 식으로. 그냥 사천말로 하면 DB 돌려막기. 네. 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뭐 전문 DB 재활용. 그러면 아마 그 지금 작년에 9월에 오픈하셨는데 그럼 아까 12억이라 13억이란 매출은 9월부터 12월까지 난 매출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13억이라는 매출은 사실 저희가 베이비 프렌즈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1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12년에는 10억, 13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 거를 보고 어떤 이제 보험사 같은 쪽에서 저희한테 수익 모델을 보험이 아닌 다른 수익 모델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단독 계약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통해서 사실 상반기만 13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예를 이제 그 보험 회사가 이제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다른 수익 모델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안 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건데 저희가 해서 다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떤 수익이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냈냐면 이제 그러한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크로스 마케팅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박람회 홍보 대행 해주고 전람도 이제 박람회 주간 업체들 홍보 대행 해주고 이제 출판사 홍보 대행 해주고 뭐 수입 유아용품 수입사들 홍보 대행해주고 여러 가지를 계속 활용해서 그러면 정리하면 아직 베이비 프렌즈로 나온 매출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육아의 마케팅과 컨설팅에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났고 그런 매출을 앞으로는 베이비 프렌즈가 커지면 그 안에 녹여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요.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팍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13억을 냈는데 사실 이제 그쪽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고 이제 계약 파기를 좀 당해서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사실 엔사에 그 네이버에 다녔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맘스홀릭 창업자도 잘 알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맘스홀릭이 초기에 그냥 카페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큰 수익을 냈던 게 딱 두 가지만으로도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 그게 바로 기저귀 판매와 그리고 애기보험, 태아보험 두 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건 매우 공감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가 아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 3개월 때, 6개월 때, 9개월 때, 뭐 10개월 때 위호식 뛸 때, 돌잔칠 때 해야 될 스텝들이 다 있고 그 스텝에 있어서는 각 업체들에게 일회용 손님인 거죠. 왜냐하면 돌잔치는 한 번 하지 두 번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각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베이비 프렌즈 입장에서는 그 시드를 잡고 있다가 연결해줌으로써 한 고객에게 많은 ROI를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나쁘게 얘기하면 빨대 뽑아서 평생 하는 거네. 쪽쪽 빠는 한 끝까지 평생까지 모르겠지만 한 36개월까지는 그렇죠. 36개월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그걸 되게 좀 잘 엮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DB가 딱 일회성으로 마칠 거를 그 다음 단계에 넘겨줘서 뭔가 또 매출을 또 일으키고 또 거기서 또 그 유효 기간이 지날 것 같은 그런 정보를 또 그 다음 단계에 넘겨줘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업주들이랑도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니즈가 뭔지 그분들도 이제 계속 그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을 계속 유치하고 마케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기에는 이제 그 사업체를 유지하기엔 또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안 쓰시는 리소스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른 리소스를 또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해서 서비스 업체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자꾸 쉬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려야겠는데요.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결론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그렇게 시드가 될 수 있는 그 친구를 찾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을 얼마나 여기서 많이 모집해서
이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드느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걸 이제 바이러나 이런 걸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표님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는 분들은 카운트를 세봤더니 1년에 16만 명 되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아까 월로 볼 때 한 10,000명에서 13,000명이라고 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거든요. 최소한 뭐 그 월 DAU가 한 5만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가야 압도적인 1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5만까지 올라가기 위한 어떤 계획 이제 좀 많이 하셨으니까 그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지금 이제 엄마들의 반응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 검증이죠. 아무래도 이제 리나게 스타트를 어떤 부분에서의 사용자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계속 불편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1:1 문의 게시판을 문의란을 만들어놨던데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하시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다음 업데이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면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 기능이 어느 정도 정말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하시는 그때는 마케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6월달 올해 6월달 아까 모바일 앱까지 나올 때 앱이 나오면서 나올 때는 이제 세게 밀 건데 그때까지는 웰메이드된 서비스로 일단 먼저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 치기 전에 뭐 짧은 질문. 제일 큰 경쟁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없다고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제일 큰 경쟁자는 지금 다음 NIS 해피맘. 해피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뭐 접을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해피맘.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정통한 모르겠어요. 하여튼 살짝 들리더라고요. 여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로 또? 기회인가요? 거기서 접으면? 저희는 사실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게 단기간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미 매출 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 매번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이나리 센터장님, 양성원 팀장님, 이장님 등등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쫄지마 창업 스쿨을 시작을 했거든요. 또 그게 첫 강의를 제가 했고요. 두 번째 강의를 엊그제 유중희 박사님이 하셨는데 첫 강의 75명, 두 번째 강의 80명. 이거 매번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활황이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유미 대표도 제자 맞죠? 네, 맞습니다. 쫄지마 창업 스쿨 들으셨던 제자죠. 큰 도움은 안 되신 아니요. 큰 도움이 되셨나요?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해. 큰 소리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진짜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뭐 10,000원은 아깝지 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모르고 그 먼저 보내주신 회사 소개서를 봤는데 회사 소개서의 뭐 틀이나 여러 가지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코칭을 해줬습니다. 뭐 이유 대표님의 코칭인지 아니면 류 대표님이 원래 그 스키 원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잡담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저기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질문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질문.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 서비스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작단부터 아니면 오픈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좀 실질적인 기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 처음에는 설정해놨던 기간에서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더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대표님 그 결국 그 기간 할 때 아까 얘기하실 때도 그 개발이나 뭐 CTO 인력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었거든요. 같이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에 맞는 개발 친구를 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멤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멤버를 오래 걸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뭐 스타트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의 분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저희가 그 친구를 뭐 지인의 소개로 받아서
그분이 개발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뭐 모델이 나오는 데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예, 거의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중요 핵심 기능만 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개발 기간에 큰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기간만큼 걸리신 네, 건가요? 딱 거의 그만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능이라고 하니까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MVP. 그러면 네. 정리하면 바이어블 기획에 한 프로덕트. 6개월이 걸렸고요. 네. 준비부터 네, 기획에 그렇죠. 6개월이 걸렸고 실제 개발 단계는 1개월에서 1.5개월. 그러니까 2개월 이내로 2개월 끝났다. 이내로. 네, 네. 모바일 웹으로. 네, 이제 기획 개발하고 네. 이제 조사, 네. 시장 조사. 그리고 지금 앱 준비하신다 그러는데 앱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네이티브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더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네, 시간이 그럼 뭐 그러면 iOS, 준수한 것 안드로이드 같은데요? OS 다 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만 네, 먼저.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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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 바이럴만으로 수많은 회원들을 확보를 하셨는데요. 네, 네.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은 마케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초기에 네. 그 고객을 어떻게 바이럴도 하셨는지. 뭐가 이렇게 시드가 있어야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그렇죠.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경기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경기. 제가 남양주에 살다 보니까 남양주. 예, 이제 남양주의 엄마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어떤 산모 교실에 제가 직접 갔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오. 저희가 제품을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좋은 제품은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10초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10초 오. 안에. 그러니까 왜 사람도 첫 인상을 3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비 오. 프렌즈 서비스를 10초 안에 설명했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딱 보여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아기 엄마 주변에 당신과 비슷한 계월수의 아기 엄마 친구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라고 해서 딱 보여줬을 때 아기 사진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있어 보인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엄마들이 거의 바로 다운을 받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제품의 모델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저희가 고객을 직접 만나서 제품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사용자 반응을 했을 때 고객한테 이게 좋은 피드백이. 저기 온라인 광고나 앱 저 인스톨 베이스 리워드 광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네요. 그렇죠. 모바일 진성 유저잖아요. 모바일 웹 마케팅은 남양주에서 해야 된다. 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다시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네네. 사항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시잖아요. 네네네. 스타트업은 맨 처음에 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네.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코어를 해서 코파운더로 유지해가지고 같은 미션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네, 지금 그렇죠. 하시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잘 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셨고 모였는지 팀빌딩 팀원들을 어떻게 예, 모으셨는지. 팀빌딩 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는 그렇게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모셨고요. 저희가 코파운더가 3명인데 네, 아까 이제 네. 3명이 사실은 다 거래처 사람들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다 각자의 회사에서 원래 지인. 네, 지인이셨던? 이제 원래 거래처. 서로 이제 네. 뭐 거래도 하고 뭐 제휴도 하고 뭐 이렇게 주로 하다가 그룹폰에서 유하던 네, 그 물품 그렇죠. 담당하실 때. 상품 담당할 아, 때 네, 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있기보다 뭔가를 하길 원하는 사람 같다라는 아. 서로 간에 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네네. 그렇지. 네, 그래서 나와서 음, 뭐 밥을 한 끼 먹기도 하고 술을 한잔 하기도 하면서 네. 네, 그럼 이제 모이는 의도는 알겠고요. 아마 네. 질문 해주신 분께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월급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어떻게 지분을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지분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셋 다 똑같이 애기 아빠예요. 다 2살, 3살 되는 애기 네. 아빠인데 네네네. 아무래도
가정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창업을 해야지 유지가 네, 되다 네, 네, 보니까 그렇죠. 예,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형 스타트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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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기 그 마케팅도 하신 아까 거예요. 매출 네, 네. 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수익을 내고 지분은 뭐 어차피 똑같이 가자. 네. 예, 그렇게 하고 자본금도 똑같이 넣고. 네. 근데 뭐 대부분 지분이 똑같으면 안 좋다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로가 다 되게 지금 뭐 한 2년 넘게 지낸 만큼 되게 다 오픈이 돼요. 그러면 어쨌거나 세 분이 코파운더인데 비슷하게 지분을 나눠 갖고 사실 리스크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지고 지금 어쨌거나 월급도 받아가는 형태로 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일단 봉급 받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진짜 이제 핵심 서비스로 내세운 첫 서비스가 베이비 프렌즈라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강화하고 있다는. 네, 그렇죠. 이제 좀 네네.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정리가 것 되네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 예, 김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만나는 친구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내 아이가 만나는 사람의 부모 가정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좀 뭐 반응의 편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그분들의 대화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않고 신고건만 체크를 해요.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뭐 어떤 신고인가요? 들어오는 거. 뭐 예를 들면 피라미드. 예, 뭐 이런 거 좋아요. 뭐 써보시겠어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신고건 하기는 하면서 뭐 저희가 자세한 대화 내용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일단 엄마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갑자기 뭐 송파구에 있다가 갑자기 남양주를 찾지는 않고요. 송파구에 무슨 동 안에서 해결을 하고요. 저희가 거리를 킬로수로 제한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와 0km에 속해 있는 엄마들과 주로 얘기를 1km 합니다. 이내. 1km 이내. 저희가 1km 이내는 0km로 표기를 하고 그렇겠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삶의 수준들이 비슷하고요. 안에서 저희가 아기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 아기의 엄마의 어느 정도의 정보가 또 보입니다. 엄마의 사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 질문하신 거에 포함됐을 때 두 가지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격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이 뭐가 좀 다르다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 사진과 아까 부모 정보의 어떤 신뢰성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저에게 포함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는 되게 예쁜데 얘네 부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뭐 거의 직업란에 변호사라고 썼다고 변호사인지 알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 엄마, 강북 엄마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보의 신뢰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사실 강남 엄마와 강북 엄마의 차이를 저희가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이거. 말 조심해야 지역 감정을 물론 부모의 사랑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저는 또 경기도 그럼 남양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비스 자체가 어떤 지역 그 엄마들 간의 어떤 그런 거보다 자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를 경쟁보다는 힐링에 가까운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에 가까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은 그럼. 두 번째 정보의 신뢰성은 저희가 그 메신저 서비스가 선 대화 후 친추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친구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기 사진을 보고 상대방의 어떤 뭐 삶의 생활의 질이라던가 뭐 자기와 딱 보면 엄마들은 알잖아요.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면 나랑 통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추가는 쌍방 합인가요, 아니면? 친구 추가는
뭐 합의는 아니고요. 자기가 추가를 하면 그냥 추가가 되는 건데 안 한 엄마한테는 추가하지 않은 엄마라고 뜨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차단을 할 수 있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양쪽이 다 추가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나 이런 거는 네,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요, 일단은 그 기존에 해왔던 게 유아동 마케팅 대회 이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매출 일으키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사실 이 서비스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 녹여내는 게 아직은 좀 덜 와닿거든요. 따로 노는 것 같은. 약간 따로 놀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6월달에 뭐 네이티브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실 알게 모르게 계속 수익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해왔어요. 여기 안에서 커머스도 테스트를 해봤고 뭐 구글 폼을 이용해서 뭐 그냥 이제 뭐 상품 주문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생각했었던 이제 제품 판매 방식인데 지금 이제 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이 하나의 상품은 최저가를 찾기가 뭐 너무나 쉽습니다. 2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4개를 묶으면 최저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4개 묶은 데가 별로 없잖아. 근데 4개를 묶어서 최저가를 맞추는 거죠. 동일이 아니라 기저귀 플러스 그렇죠. 유아 뭐 바지 플러스 젖병 맞아요. 이렇게 합쳐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근데 그렇게 뭉쳐서 많이 사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 이유식 시기가 왔을 때 수저를 사야 돼요. 원령에 맞도록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군요. 일종의 큐레이션 커머스처럼 미미박스나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을 약간 도용한 거네. 그러니까 기존에 쓴 거네요. 소셜 커머스에 나오는 상품들은 사실 가격을 높은 가격의 상품이나 좋은 상품들은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같이 4개를 묶어버리면 묶어서 최저가를 맞출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을 건당 수익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뭐 마진율이 몇 프로 이게 아니라 제품 배송당 뭐 얼마씩을 책정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뭐 그런 판매 방식을 해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인력이라던가 효율성에서 조금 안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역 서비스에 대한 어떤 광고와 뭐 이제 CPM이나 CPC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를 해봤을 때 그쪽은 오히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게 이제 유아용품 쪽에서는 가격을 할인을 할 수 없지만 홈쇼핑에 나오는 좀 제품들이 좀 있어요. 브랜드 제품들, 괜찮은 좋은 제품들 중에. 근데 그런 홈쇼핑을 진행할 때 저희를 통해서 푸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홈쇼핑 방송 몇 분 전에 푸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 추가로 사은품을 주고 이런 식의 어떤 광고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뭐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박람회를 할 때 저희를 통해서 또 푸시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확실히 그 오프라인 이런 그다음에 그 그룹폰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 놓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일즈와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도 됐고 경험도 많으셔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6월달까지 개발만 잘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부분은 완전 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제 느낌에는 베이비 프렌즈라는 서비스 자체는 얼마나 개발력이나 기술이 우위에 있느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이 많으냐 이게 여전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네요. 꼭 뭐 디자인이 이뻐서 그거보다는 좋지만 알겠습니다. 뭐 근데 좀 뭐 더 질문이 있으세요? 조금 더 한두 가지만 더 그걸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이냐.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친구 찾기에만 집중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DAU 기준으로 보면 몇만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유아 전체 커뮤니티나 시장으로 보면 그거보다도 다시 더 큰 시장이 있으니까 좀 더 큰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으시면 또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단계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맞추는 포커스는 0에서 12개월의 엄마들을 저희가
지금 사실 업데이트를 20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 이상의 DAU가 나온다고 생각을 저희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연령층이 저희 서비스를 정말 사랑해 준다면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 연령이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준비를 해 놓은다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0개월에서 12개월 혹은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딱 매칭해 놓고 잡아 놓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신 8개월부터 12개월. 아, 그때 잡는다. 미리 잡을 필요도 없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좀 방법이 있으세요? 아까 산부인과에 그걸 한다. 그게 방법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지금 뭐 이런 이런 거를 비치를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마케팅 전략인지라 마케팅 전략은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친구를 찾는 수준으로 베이비 프렌즈의 역할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개월에서 12개월 된 부모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 연령층을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이 회사는 분명히 말씀하신 미래 가능성이나 미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뒤에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전략이나 노하우나 마케팅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 비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빨대. 빨대 전략. 지금 사실 거의 한 200여 군데 꼽았고요. 거점을 통한 제휴나 마케팅을 잘 준비하고 있다. 그거 올 6월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박람회들은 엄마들이 거의 가거든요. 그 박람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굉장히 다양한 박람회 박람회를 주관하는 주관 회사에서 저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봐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박람회 때 수유실 같은데 저희 알겠습니다. 해주거나 뭐 근데 돈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매출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아까 말씀 이미 생존형 생존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슨 돈이 필요하신지. 근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단독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파기를 당하고 뭐 이벤트나 홍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계획사 보험사랑 단독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가 6개월 정도의 매출로 13억을 어느 정도 해 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약 파기를 당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저희가 계속 그동안 벌었던 거를 태우는 지금 상황 태우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억 9,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은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밝혀드린 게 아니라요. 예전 쫄투를 몇 개 보셨겠을 거라고. 아니요. 강력히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아까 실제로 풀타임 인원과 월 사용하는 버닝 월 비용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1,200만 원 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타임이 몇 분 되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1,200만 원? 셋이 다 풀타임. 세 명이 풀타임. 나머지 개발이 외주 형태로 돼 있으니까. 외주 아닌 외주. 그러면은 세 분이 4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아니요, 300만 원씩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과 이제 뭐 식대라든가 저희 다 해서 300만 원 쓰고. 진짜 저렴하게 알뜰하게 하고 알뜰하게. 아마 그러면 개발 비용은 약간 외주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별로 안 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내공도 이미 있으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뭐 허술한 수준 이상은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육아나 유아에 있어서의 어떤 니치 마켓 요구 사항을 잘 파악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릴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쉬운 거는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정말 그러면 그 베이비 프렌즈에 와서 육아 친구를 구해야 되고 이게 실제 육아를 위한 전체 커뮤니티라든지 전체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네.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자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부분이 약간 궁금하다라는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3년 뒤나 5년 뒤에 우리가 네.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는 건 알겠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뭐 기저귀 팔아서 우리가 이만큼 벌어요 보다는 어딘가에 투자를 받고 하려면 더 큰 이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비전은 오늘은 뭐 시간이 짧아서 얘기 못 하셨다고 네. 하면 앞으로 좀 해주시면 네. 네,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감사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애기 아빠로서 네. 그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일단 네.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집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아이 친구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 친구를 찾는다고 해도 아이 친구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주 중에 맞벌이기 때문에 하루도 나가지 않고 주말에는 우리 둘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는 거가 더 중요하기 더 때문에 중요하죠. 다른 일을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부나 육아를 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프렌즈 안에 그런 다른 니즈의 요구 사항들을 넣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그 엄마들까지 그런 아기들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서비스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추가합니다. 네. 네. 예, 저도 뭐 저기 근데 제자다 보니 제자다 보니까 이건 제자니까 더욱 냉정하게 객관적인 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오늘은 송 대표님 안 계셔서 좀 혼자 어떤 금액에 네.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니까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금액 평가로만 그래도 뭐 간단한 코멘트 조언은 해주셔야죠. 저기 총평을 하자면요. 그 오프라인의 경험들, 그러니까 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서비스에 정교하게 잘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티 안 나게. 네. 그걸 아주 섬세하게 잘 녹여 놓으면 분명히 이 그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쪽 분야가 육아, 그러니까 엄마 이쪽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그뭐 신뢰만 확보하면 신뢰만 확보하면 네. 돈은 그냥 막 지른다고요. 줄줄이 비싼 거. 알사탕이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저기 그 한 3세, 4세 갈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될 수가 꾸준한 있어요. 소비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좀 더 좀 면밀하게 네. 분석하고 좀 검토를 해서 네. 서비스에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 대응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개발 조직은 내부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 투자를 만약 유치하신다면 그런 조직을 내부에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기 디자인 좀 신경 써야죠. 이거 퍼는 게 좀 이상해. 디자인 파란색 괜찮은데요? 네. 제가 그래요? 했습니다. 아이 좀 디자인도 바꾸고 디자이너도 좀 네. 네. 그래서 오늘 뜸을 많이 들이시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저기 끝단위까지 얘기해가지고 2억 9,400만 원. 예, 2억 9,3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심이 들어가서 송은강 대표님이 평소에 1억 이상 하시기 때문에 네.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하고 네, 싶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무슨 말을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많은 관심 이거 보시고 저희가 사실 개발 인력이 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은 굉장히 큰데 사실 말 못한 꿈들은 굉장히 큰데 그런 개발 인력 혹은 저희와 같이 이런 꿈들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모처럼 나오신 홍준모 부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잘 아는 부분이 관심 많은 거여서 앞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